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거리를 구해본 적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는 지오메트릭 마진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 포인트 기반으로. 그다음에 데이터셋 안에서 아까 미니멈 있었을 때 이미 설명했듯이 데이터셋의 마진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펑셔널 마진은 각 i로 표현된 이 개별 데이터의 펑셔널 마진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뽑으면 그게 데이터셋의 마진이고, 지오메트릭 마진도 마찬가지로 개별 지오메트릭 마진에서 제일 작은 걸 빼주면 된다. 뽑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2를 가정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마진은 여기에 해당하는 펑셔널 마진이 1이라 그러면 그 선상에 놓여 있는 것들이 지오메트릭 마진을 구성하는 요 i들이 되고, 그걸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지지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반복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맥시멈 마진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니까 마진이 가장 큰 분간해주는 하이퍼플레인 찾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크게 분간해주는 맥시멈 마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빨간색 붉은 걸로 되어 있는 저런 것을 찾고자 하는 일이다. 마진의 데피니션이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모에 W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걸 우리가 마진을 극대화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1로 픽스를 하면, 만약에 요게 픽스 됐다 그러면 요거를 가장 작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W를 미니마이즈 하면 된다. 그래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W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다. 되고, 펑셔널 마진은 1로 보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옵티마이즈, 최적화 문제인데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W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W 요 웨이트 벡터 길이니까 스퀘어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닷 프로덕트로 표현하는 거죠. W 닷 W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이것을 찾아내서 미니마이즈를 하긴 하는데 거기 달라붙어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이거죠. 조건을 들여다보면 xi 마찬가지로 y는 아웃풋, x는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거기에다가 닷 프로덕트를 해서 뭐 바이어스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하면 이게 펑셔널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네트 인풋이라고 하는 요거에다가 아웃풋을 곱해줬을 때 1보다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펑셔널 마진이 1보다는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간이 돼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제대로 분간이 친추요? 제대로 분간이 되면 부호가 같을 테니까 1보다 크고. 오케이. 인근 들어갔습니다. 왜 뭔데? 지금 나한테 스피커 켜놓은 사람 있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스피커 끄고 나한테 질문한다거나만 할 때 켜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분류가 제대로 되면 부호가 같을 테니까 적어도 펑셔널 마진이 1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1 선상에 떨어지는 것들이 서포트 팩터였고, 서포트 팩터만 써서 디스턴 바운더리를 결정짓는 게 SVM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디센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으면 그 목적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관련된 파라미터로 미분하는 게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함수의 연속성이랄지 미분 가능이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분하는 방법이고, 이건 분수에 대한 미분 여러분들이 다 알 테니까. 그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은 있죠. 그 GBDT 얘기할 때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었죠. 그때 세컨 오더까지 본다. 네, 그럴 때 어떤 함수는 이렇게 디파인 할 수가 있고, 세컨 오더까지 본다 그러면 이게 어느 출발점이고,
first order,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미분 두 번 한 게 second order다. 그래서 이 어떤 펑션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퀄 사인으로 그것에 근사하다. 그래서 앞에 first order 틈만 봐도 된다. 이게 제일 메이저 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을 찾아내는데 현재 위치에서 요만큼을 내가 더해주면 된다.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해 나가면 될까라는 설명이 사실상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여기 C는 current position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옮겨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옮겨가야 될까가 이만큼 해주면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앞에 사실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설명 다음 슬라이드 사실 있지만 3번 미분에서 그것을 미분한 거에다가 어떤 양수인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양수를 곱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이게 그레디언트니까 그레디언트를 마이너스 붙여서 디센트 그걸 플러스로 해주면 반대로 어센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주면 현재 위치에서 더 작은 값으로 옮겨가게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거니까 현재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거로부터 미니멈 더 작은 값을 찾아서 쭉쭉 조금씩 내려가다가 최종적으로 로컬 미니멈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 뭘 더해주면 더 작아진다는 게 보장이 돼야 이 방법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펑션을 다 똑같고 이거만 플러스로 아까 그레이드 어센트라고 그랬죠. 그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면 나중에 로컬 맥시멈에 도달하게 된다. 개념도죠. 이게 흔히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게 오브젝트 펑션이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이 x, current position x 값에서 x에 대한 펑션인 것을 우리가 미니마이즈든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이 그림은 컨벡스 펑션 밑으로 컨벡스이기 때문에 미니멈을 찾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출발해서 그레디언트를 타고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이게 미니멈 값이니까 이 지점으로 오고 싶은 거죠. 내가 최저값 x스타로 표현된 이걸 찾는 방법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 알아들었나요? 아니면 설명이 너무 부실한가요? 뭐 코멘트 있나요? 네, 교수님, 그, 어, 미니마이징, 맥시마이징,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스, 그러니까 150페이지 쪽 혹시 설명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사실상 내가 설명을 안 했죠. 요거 자체만 그냥 들여다보면 fx를 미니마이즈, 여기 미니마이즈 예를 들어서 fx를 미니마이즈하고 해주는 x 값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찾냐? 현재 x 값으로부터 변화를 주면서 여기 x타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현재 current라고 표시를 x로 한 거고 현재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 값은 이렇게 바꿔줘라예요. 현재 값에다 요만큼 빼줘라. 빼주는 걸 보면 에타는 그냥 컨스턴트고 두 번째 여기 붙어 있는 게 f에 대한 요 x들을 각각 파라미터로 보면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잖아요. 벡터로 보면 각 디멘션에서 미분해서 합해버리면 돼요. xc에서 미분값.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주면 된다. 빼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 내가 안 했는데 현재 위치가 C0고 거기서 여기 써 있듯이 C1으로 가고 싶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니까 역시 미니마이즈 할 때. 그러면 결과는 아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증명한 거예요. 여기. f of C1은 C1이 C0에다가 이거 더한 거니까 그냥 쓴 거고 이 펑션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아까 테일러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에 의해서 C0에서 요 더한 것만큼 곱해서 여기 첫 번째 미분. 아까 테일러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이 사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fx는 현재 출발점 x0로부터 그
그 새로운 지점하고 현재 지점하고의 차이죠. 그러니까 뒤에서의 노테이션은 여기 C0고 여기 C1이 되는 거죠. 빼준 거니까. 그걸 델타 G라고 하면 델타 G 곱해서 이거 하면 되는 거죠. 하이 오더 텀은 다 무시하고 이것만 본다.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거니까 여기 이걸로 이거 f of c1이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나? c1이 이거고 fc0가 이거니까 이것만 남죠. 이것만 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델타 G를 마이너스 에타에 이걸로 해주면 델타 F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 F는 이거라 그랬는데 델타 G가 G가 옮겨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그걸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 단순히 곱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뒤에 제곱이니까 양수일 테고 에타 양수라고 가정을 했고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함수 값의 차이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수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같은 실수를 계속하네.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나? 어제 자료구조 수업도 이러고 똑같은 얘기를 또 이러네. 아까 질문이 요거에 대한 150페이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그냥 이거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다. 설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온 건데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굳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어떤 펑션 f of x를 예를 들어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근데 점차적으로 미니멈 값으로 찾아가고 싶다. 가정은 컨벡스하다는 그 펑션이 컨벡스하다는 가정하에 전체가 컨벡스하면 좋고 적어도 로컬리 컨벡스하다 그러면 이 방법 쓸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현재 XC에서 다음 위치로 옮겨가는 식을 반복 쭉 하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현재에서 내가 이만큼 더하면 내려가는 거다. 내려가야 되니까 새로 옮긴 값에서의 F값, 펑션 값은 그 전에 위치의 값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것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다. 그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방법이 결국은 이렇게 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C0에서 C1으로 가면 C1은 C0에서 델타 G만큼 더해서 C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쓰고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이 오더 텀 그냥 무시하면 그냥 첫 번째 텀만 쓰면 그거 그죠? 그럴 때 함수값의 차이를 보면 f of c1 마이너스 f of c0니까 이것 빼기 이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만 남죠. 그래서 이거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0보다 작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거기다 곱해주는 요 델타 C 값을 이렇게 줘봐라. 그러면 결국 델타 F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양수이기 때문 음수이기 때문이다. 이 뒤에가 다 양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게 보장이 돼서 개념상 내가 X가 여기였고 C0가 여기였고 다음 위치가 만약에 C1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한 번에 쫙 내려가서 여기까지 오고 싶은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네이버후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써서 했기 때문에 한 칸을 옮겨갈 때 팍팍 뛰는 게 아니라 네이버후드도 뭐 애매하지만 근처로 가는 거죠. 조금씩 가야 된다. 많이 확 가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오버슈팅 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그걸 좀 빨리 내려가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고 그런 리서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아까 질문한 사람? 교수님 그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그 151페이지 설명하실 때 그 다변수 함수 f에 대해서 z로 미분을 하시는데 이 z가 그냥 아까 테일러 시리즈 설명하실 때 각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그냥 간소화시켜서 표현한 건가요, 이게? C1은 그 데이터의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아까 예제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x1하고 x2 요게 z다. 편미분은 x1 가지고 하고 x2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이걸 하나의 벡터로 보면 각각의 위치로 미분을 하는 거고 여기서 z는 그 전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예요. 벡터. 그러니까 포인트로 옮겨가는 거죠.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는 x로 표시했지만 xc가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xc가 여기면 여기로 옮겨가면 c0이 여기면 c1은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질문인가? 네, 이해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시간 아끼려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더 걸렸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사실 설명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해보고 그럼 이해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조건이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즈 하는데 조건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멀 그냥 원래 형태로 표현된 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만약에 이거다 f of w다. 그러니까 w 아까 정확하게는 w의 닷 프로덕트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f라고 나타내자. 그러니까 펑션 f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고 조건은 아까 y 곱하기 네트 인풋이 1보다 커야 된다. 그런 거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g하고 h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이퀄리티 여기 써있듯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이퀄리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0보다 큰 거는 이거를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간단하게 인덱스 조건에 대한 인덱스 그냥 뭉개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이것을 만족시키면서 찾아내는 솔루션이 그게 피저블 솔루션이 될 테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리전이 피저블 리전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만족시켜주는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거를 그래서 W는 그것이 속한 스페이스가 뭔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실수 도메인이다. 실수에서 찾아내는 거고 조건은 거기 붙어있는 컨스트레인트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리니어 프로그램, 쿼드레틱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오브젝티브 펑션 F 아까 나타났던 거 그 다음에 이퀄리티하고 이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들이 다 리니어다 1차다. 쿼드레틱은 오브젝티브는 2차다. 나머지는 1차다. 2차입니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액티브하다, 인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나눠서 얘기합니다. 액티브는 0인 경우고 인액티브는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여기 합쳐 있는 거니까. 이니퀄리티를 이퀄리티로 옮길 수가 있다. 그때 어떤 배리업을 추가해가지고 옮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양수를 붙여가지고 0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때 그걸 우리가 슬랙 배리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펑션의 컨텍스티, 셋의 컨텍스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걸 거예요, 다 아마. 컨벡스 펑션, 뭐 2차 함수 예를 들면 위로 오목한 거죠. 이상하네. 그림 그리는 게 하나 빠져버렸는데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컨벡스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선상에 있는 것들이 요거 다 위에 있다 그런 거고 리전이 컨벡스하다 그런 거는 지역이 다 뭉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그리는 게 하나 깨져서 못 찾겠는데 아무튼 도나스 같이 생긴 거 이런 건 잘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두 지점을 이었을 때 이거 밖에 점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SVM 지금 푸는 오브젝티브 그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고 그 솔루션도 컨벡스 리전에서 온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실수 도메인에서 웨이트를 찾아내니까 컨벡스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하고 그 컨스트레인트들이 다 리니어 아니면 쿼드레틱이기 때문에 다 컨벡스해요.
물론 2차 함수가 컨벡스가 아닐 수도 있고 이거의 거꾸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컨벡스하다.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 오브젝트 펑션 f로 표현된 거 아까랑 앞에랑 달라진 거 없고 f가 우리가 그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들이 h 앞에 있었죠. h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구성된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그랑지안 펑션 L,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W하고 베이타고 W는 여기 들어간 오브젝트 펑션의 파라미터고 베타는 요 뒤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붙어있는 컨스턴트 아니면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로 구성된 것이 라그랑지안 펑션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베타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 이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의 미니멈 값 찾는 건데 미니멈이면 이게 만족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펑션 자체가 컨벡스하다면 이게 sufficient condition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면 미니멈이라는 얘기예요. 미니멈이면 이건 맞는데 거꾸로 이게 맞는데도 미니멈이 아닐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컨벡스한 펑션이다 그러면 그 역도 맞다는 얘기예요. 뭐 직관적으로 맞는 얘기죠. 아까 컨벡스 펑션 이렇게 있으면 미니멈 찾으면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 나오는 지점이 미니멈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미분해서 그걸 0으로 놓고 풀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된다. 얘를 보면 뭐 금방 이해할 겁니다. 얘 하나하나 보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 나온 거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펑션이 x 더하기 y다.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 x 곱하기 y 제곱 빼기 4는 0.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그 선상에 있는 거 가지고 요거 제일 작아지는 값 찾고 싶다. 위의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이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고 이게 오브젝트 펑션이니까 오브젝트 펑션 더하기 이거에다가 베타 곱한 거였죠.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쓴 게 마이너스 4 하고 아까 베타로 표현된 게 람다로 쓴 겁니다.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x, y, 람다가 되죠. x, 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W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그 0으로 놓고 풀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가 돼요. 또 하나의 예제, 뭐 박스의 부피 최대화하고 싶다. 각각 면의 길이를 주고 그의 부피를 최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최대화하는 거에 반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미니마이즈 하면 된다.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렇게 하면 되고 서브젝트, 이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면적의 합이 C라고 할 때 그러면 아까 위에대로 풀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확인해 보도록. 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트로피가 있죠.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앞에서 디센트리 할 때 봤던 엔트로피식 그거죠. 엔트로피식이 있는데 맥시멈 엔트로피를 구하고 싶으면 그거 유도를 하면 라그랑지안 펑션으로 변환을 해서 풀 수가 있다. 그 예예요. 성질이 요게 하나가 있죠. 모든 확률이 0보다 큰 게 있지만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빼기 1은 0. 그 조건을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여기다 집어넣고 베타 곱하고 오브젝트 펑션이 이거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커지게 되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엔트로피 할 때 이 엔트로피 가장 커지는 경우는 확률이 뭐 다 똑같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확률이 다 똑같게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 여기까지가 라그랑지안 티어리였는데 앞에다 generalized 붙여서 일반화된 라그랑지안 티어리. 앞에 것하고의 차이는 식만 보자면 지금 가운데 요게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있고 여전히 똑같이 그다음에 가운데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갔다.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걸 커버하려면 항상 다 0을 만족시키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generalized Lagrangian theory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질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아까랑 유사하게 결론은 다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 솔루션이 된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설명은. 여기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앞에랑 다시 똑같이 쓴 거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각자 파라미터로 미분을 해서 그걸 0으로 놓고 풀면 된다. 여기는 보면 알파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알파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W하고 베타에 대해서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조건이 원래 오리지널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부가적인 조건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부가적인 조건 중에서 요거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새로운 게 아닌데 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도 0보다 크다. 앞에 얘기 있었나? 앞에는 없었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클 때 크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만족되면서 반면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작은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테고 재밌는 거는 얘를 두 개를 붙이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KKT Complementary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알파가 있고 G가 있는데 알파 쪽은 0보다 크고 G 쪽은 0보다 작으니까 서로 컴플리멘터리 하죠. 두 개를 붙여놓으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요거까지 만족이 될 때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요걸 만족시키면서 요거를 0으로 만들어서 풀면 이거의 솔루션이 된다. 그게 미니멈이 되는 그게 theorem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자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개가 0이 나오려면 물론 둘 다 0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얘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죠? 반면에 얘가 0이다 그러면 그때는 얘는 0보다 커도 돼요. 말 그대로 컴플리멘터리한 컨디션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F 문제로 표현한 게 프라이멀 표현법이고 그거의 다른 형태로 바꾼 걸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번 시간에 사실 했죠. 그러니까 프라이멀 형태로 W가 포함된 그 오브젝티브 펑션 아니면 클래시파이어 그거를 우리가 듀얼 형태로 유도를 했었죠. 근데 퍼셉션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횟수에서 에러가 발생한 횟수를 고려해서 그걸 인베딩 스트렝스라고 했을 때 웨이트를 그 인베딩 스트렝스로 표현을 해서 웨이트를 빼고 다른 파라미터로만 구성해서 듀얼 문제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비슷하게 아까 라그랑지안 펑션은 W 오리지널 오브젝트 펑션에 W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 알파 베타로만 표현해서 그걸 풀려고 하는 게 여기서의 듀얼의 의미입니다. 그래도 두 개 이걸 푸는 거 대신에 얘를 풀어도 된다라는 게 요 뒤에 나오는 이제 theorem들의 결과고. 근데 지금 방금 말로 설명한 거 프라이머를 듀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바꾸고 나면 이렇게 된답니다. 바꾸는 방법은 여기 써 있듯이 그 라그랑지안 펑션을 미분을 해서 그걸 0으로 풀고 그래서 특정 변수에 대해서 프라이머리에 들어가 있는 W에 대해서 풀어서 그걸 원식에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W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W가 없는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다. 아까 우리가 기억은 요거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죠. 우리가 미니멈이 돼야 마진이 커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듀얼로 바꾼 다음에는 이게 맥시멈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바뀝니다. 자, 결과만 보면 요거는
라그랑지안 펑션의 인피멈이라고 되어 있고 인피멈은 데피니션이 요거예요. 이게 요 뒤에 원래 있는 함수 중에 가장 작은 의미인데 가장 작게 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요거보다는 작지만 그 가진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거. 얘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면 무조건 작은 값으로 해주면 될 텐데 그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얘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은 만족이 되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 그래서 우리가 인피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세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유도가 된다 지금 여기 얘기는. 시어렘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프라이머를 듀얼로 바꾸는 거는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서 내가 얘기를 다시 하겠고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 시어렘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결과만 보자면 W가 원래 오리지널 프라이머 그 표현에서의 솔루션이다. 그러면 오리지널 오브젝트 펑션이 f of w였고 그건 앞에서 이렇게 디파인 했던 것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렇게 디파인 했고 여기서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L 중에서 작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제일 큰 로어 바운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대충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F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오브젝트 펑션이었고 그게 포함된 라그랑지안 펑션은 거기에다가 알파하고 베타가 두 개의 텀이 추가됐고 알파 텀에 해당하는 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갔죠. 베타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베타에 해당하는 건 이퀄리티니까 0으로 다 무시가 되고 솔루션이 찾아졌다 그러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0보다 작은 거였기 때문에 원래 F에서 뭔가가 빠지는 형태예요. 이건 0이니까 무시하고 얘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거에서 뭔가를 빼주는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L이고 얘하고의 관계는 얘가 얘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뭔가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L이었고 그것보다도 클 수 없는 게 세이타고 그러니까 당연히 F는 세이타보다 크다. 그게 세렘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타에서의 이건 인피멈이고 이게 수프리멈이에요. 인피멈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프리멈의 의미는 그 뒤에 것 중에 이거보다는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치고 이 사실로 인해서 제아무리 이쪽에서 큰 거 나와도 왼쪽에 있는 것에서 제일 작은 것보다는 작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면. 그렇죠? 데이터에서 제일 큰 거나 F에서 제일 작은 거나 비교는 어차피 이게 만족되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정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찾으려고 이게 사실 핵심인데 찾으려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었죠 원래. 근데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게 프라이멀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실제로는 듀얼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이게 듀얼 문제에 표현된 걸로 치고. 근데 이것의 솔루션이 이것의 솔루션하고 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이 관계로부터 얘는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가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같아지겠다. 최대로 타이트해서. 정확히는 이제 티어렘이 있습니다. F가 컨벡스고 이건 주어진 조건들이고 1차로. 그럴 때 우리가 듀얼리티 갭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듀얼리티, 그러니까 표현하는 듀얼리티가 프라이머리냐 아니면 듀얼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갭이에요. 디파인 요거 바로. F하고 세이타의 차이인데 그게 0이다. 그 조건은 F가 컨벡스하고 G하고 H가 어파인하다 그러면 1차 함수로 표현된다 그러면 그때는 얘들의 차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테어렘이죠. 풀고자 하는 게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 가지고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건으로 지금 들어간 것들이 라그랑지안 펑션에서의 조건들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 풀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F가 만약에 세이타하고 같아지는 듀얼리티 갭이 0인 경우에는 그때 그 원래 라그랑지안 펑션의 조건의 컨스트레인트들을 만족시키는
시켜주는 W 스타. 만약 이 듀얼리티 갭이 없고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듀얼리티 갭이 없다 그러면 이 W하고 알파 베타는 각각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원래 문제를 똑같은 일을 해주는 듀얼 문제로 변화를 해서 풀려고 하는 거고, 변환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이 티어렘에서 얘기하는 듀얼리티 갭이 없다는 거고, 각자 이거를 풀 때 솔루션이 같게 나온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포롤러리가 돼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고, 거기 붙어 있던 조건들이 이거였고, 그걸 라그랑지안 펑션으로 변화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가 F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다가 이거의 컨스트레인트, 유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0보다 작은 거로 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게 지금 요거죠. 그러고 그냥 2분의 1은 여기다 넣었어요. 미니마이즈를 이걸 미니마이즈 하던 그것의 반값을 하던 상관없으니까. 라그랑지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해서 프라이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요 프라이멀. 요 P는 이거 듀얼로 바꾸는 방법. 아까 말로 해당 파라미터 없애고 싶은 걸로 미분해서 다시 그 0으로 놓고 푸른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과정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미니마이즈 하려면 그거를 그때 파라미터는 W하고 B고, W 여기 있고 B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이것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풀기 위해서는 요걸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 되죠. 파라미터로. 그게 지금 요 두 개의 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LP를 W하고 B로 미분한 거를 0으로 놓고 풀면 이렇게 나온다가 결과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W를 미분하면 이거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2분의 1 붙이는 거고, 이거 W를 미분하면 요거 W 제곱이었으니까 그냥 W만 나오게 되죠. W 빼기 뭐는 0이니까 W는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내면 오른쪽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W를 미분하면 거기 붙어 있는 게 알파 Y X밖에 없죠. 그래서 알파 Y X 나온 겁니다. 그렇죠? B로 해서 미분하는 건 더 간단하죠. 이거 컨스턴트니까 무시하면 되고, B는 여기 앞에만 붙어 있는 건데 그거 붙어 있는 건 이제 알파니까, Y도 있죠. 그래서 알파 Y B니까 미분하면 알파 Y만 남고 그걸 0으로 풀면 이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이 결과를 다시 원래 식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듀얼 문제가 나온다. W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W를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까 프라이머리 W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죠. 기계적으로 거기다 알파 Y X를 집어넣어요. 알파 Y X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거 정리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봤자 같은 텀이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테고, 뒤에 두 번째 텀이 알파 Y P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알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요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날라가죠.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가 납니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래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거였는데, 그것을 이제는 이걸 풀어도 된다. 파라미터 알파밖에 없죠. X, Y는 데이터니까 심플해지고, 그것만 풀어도 되는 근거는 아까 theorem들이죠. 이것에 의해서 각각 풀어준 거 결과가 같다. 듀얼 문제를 풀자. 듀얼 문제로 변환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커널 얘기할 때 했듯이 인풋 데이터의 커널로 묶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게, W가 들어가면 인풋 팩터의 커널이 아니라 W하고 X 인풋 사이에 닷 프로덕트가 들어가는데, W를 빼버리면 나중에 치환되는 게 여기 X가 들어가잖아요. X 사이에 닷 프로덕트가 그게 커널이니까 커널을 쓰고자 하는 게 듀얼로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커널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듀얼리티를 활용하는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차 함수 역시 옵티마이즈 하는 거고, 요걸 2차로 봐서 요 알파 곱한 거, 그리고 컨벡스하다, 뭐 2차 함수 컨벡스하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다. 그다음 이걸 해결하는 것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B에, 여기 써있듯이 B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W를 실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W가 해주는 건데 W를 직접 구하지는 않겠지만 W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니까 W가 결국 이거라 그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알파를 구해줘야 되죠. X, Y는 인풋이니까, 저 데이터니까. 그래서 알파를 구하면 W에 해당하는 건 찾는데 이제 B는 모르죠. 그래서 B에 대한 것을 풀어줘야 된다.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서로 밑에 두 가지가 더 적합해 보이고, 이건 비숍 책에서 온 거고, 이거는 다른 책에서 온 거예요. SVM에 관련된 아이디어만 보자면, 이거는 러프하게 아이디어만 보자면 클래스가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클래스가 1인 거, 음의 클래스, 양의 클래스에 속하는 패턴이 XI라는 가정입니다. 여기서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고, 둘 다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서 네트 인풋의 순서를 그냥 보자면 쭉 순서가 나열이 될 텐데, 요 한쪽 클래스, 음의 클래스 중에서는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양의 클래스에서는 제일 작은 거, 네트 인풋으로 쭉 솔팅, 나레벨을 세워놓고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면 클래스가 바뀌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로 끊어라. 상식적인 거죠. 부호는 적절히 맞춰주는 거고, 여기서 계산을 위해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실제 그 세퍼러블 할 때 각자 데이터를 쭉 세워놓고 클래스가 변하는 지점의 한가운데, 평균이니까 여기로 바이어스를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지금 X가 그냥 들어가면은 오리지널 피처, 인풋 가지고 한다는 얘기니까 SVM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개념상으로 X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phi of X가 들어가야 돼요. phi of X가 들어가야죠. 그죠? 어떤 변환함수가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건 모르는 거고, 근데 알고 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W 안 쓰는데 아까 듀얼일 때는, 근데 요건 어떻게 하자면 할 수는 있죠. 아까 그 유도한 게 있으니까 W 이거니까 알파 있으면 요 W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고 요걸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알파하고 Y 앞으로 끄집어내서 X끼리 묶으면 커널을 여기 쓸 수 있죠. 물론 X끼리 묶을 때 거기 들어가는 X도 요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계산하고 싶으면 커널 펑션 주어진 거 가지고 요거 계산하고 알파하고 Y 가지고 앞에서 빼줘서 계산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요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게 사실 요거예요. 유사한 게. 그거 이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클래스에 속하는 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봤을 때 클래스가 변하는 그 두 개를 보는 거고, 이거는 아예 서포트 팩터를 보는 거예요. 서포트 팩터 가지고 특정 서포트 팩터 하나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게 이거. 근데 그것보다는 서포트 팩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전체를 다 봐서 평균치를 구해주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말 그대로 스테이블 하겠죠. 그 서포트 팩터에 해당한다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W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W.X로 해석을 하자면 W.X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네트 인풋이에요. 네트 인풋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했더니 아웃풋 1이 나온다.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요게 결국 요걸 또 그러고 그 펑셔널 마진으로 해석을 하면 펑셔널 마진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그게 결국 서포트 팩터죠. 그렇죠? 그림상으로 각각 여기 있는 애들 1에 해당하는 요 선상에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만 여기 속하게 돼요. 여기 이 조건이 만족되는 어떠한 샘플이라도 하나 끄집어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선상에 뭐 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서포트 벡터들인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게 이거.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럼 4개를 다 선택을 해서 그걸 계산을 여기 똑같이 합니다. 계산해서 평균치 구해주는 게 요거. SV는 서포트 벡터 쓴다는 얘기예요. 요 식은 위에 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요 썸에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y 빼기 썸 이렇게 해주면 결국 요 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물론 알아야 되지만 실제 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구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웨이트 벡터는 결국 해결해 주는 게 알파가 정해지면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성짓는 웨이트 벡터는 정해지는 건데 바이어스를 정하는 방법은 그거에 맞는 웨이트 벡터 기준으로 볼 때 그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 솔루션을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결국 그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풀어가지고 평균치를 구해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교수님 죄송한데 어. 질문 혹시 좀 조금 더 하고 내가 받는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그 제가 중간에 수식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티오렘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티오렘의 의미. 163쪽에 네, 163쪽에서 그 증명하려고 하는 티오렘이 이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일변수 함수였던 거를 다변수 함수로 변환해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일변수의 의미가 뭐지? 거기서 다변수하고 다변수가 지금 프라이머리고 일변수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FW랑 세타 알파 콤마 베타의 관계가 부터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죠. 어렵죠. 일단 이건 다 주어진 티어렘으로 사람들이 다 증명했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고 이거의 의미 그냥 앞에서 정의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아까 f of w는 우리가 옵티마이저 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죠. 요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eta는 이렇게 디파인 한 거예요. 위에서 그냥 디파인 했다 이렇게. theta는 파라미터 알파 베타로 표현되는 건데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걸 들여다보면 INF라는 게 있고 이게 있죠. LW 알파 베타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 이거. 기계적으로 그냥 이걸 거기다 쓰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쓰면 LW 알파 베타는 이거다. 오른쪽에 3개 텀이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걸 여기다 그냥 써봐요. F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붙어있는 그 식이 라그랑지안 펑션이죠. 그거의 INF인데 여기 어렵죠. 인피멈이죠. 인피멈은 여기 데피니션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말로 설명은 인피리어하다 뭐 그런 게 뭐보다 떨어지는 것, 작은 거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INF죠. 보통 인피리어하다는 얘기는 나쁘게는 열등하다 뭐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인피리어 얘기지만 숫자상으로 보자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떨어진다, 적다. 클 수 없다, 거꾸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L이라는 펑션이 있으면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중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무조건 얘를 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틀린 사실은 아니겠지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작긴 작되 가장 큰 거를 우리가 보통 고려를 한다. largest real number인데 smaller than 아니면 equal to 오른쪽 s잖아요. 오른쪽 들어가는 s. 그래서 예를 들어 infimum of s는 그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0하고 1 사이에 대한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한 infimum이 이거 예입니다.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것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나? 여기 비춰보면 요 데피니션을 비춰보면 0하고 1 사이니까 얘보다 크면 안 되고 실수해서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애들은 무수히 많을 테고 그래서 infimum은 0이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이거다. 그래서 얘보단 작다.
요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식이고 그거보다 그거의 그 로어 바운드다. greatest 로어 바운드다. 그게 세이타다.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그게 세타인데 F는 F고 세타는 이거였는데 이거를 구성하는 게 L이 들어가 있어서 L은 F를 가지고 있고 알파 곱하기 뭐 베타 곱하기 뭐였는데 두 번째 알파에 곱해지는 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고 0보다 작기 때문에 F에서 뭔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당연히 클 수가 없죠. L보다도 지금 얘가 클 수 없는 게 세이타였는데 L은 당연히 F보다 작죠. 그렇잖아.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있는데 G of W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게 0보다 작은데 얘는 양수고 작은 게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만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그 아까 그 라그랑지안 펑션 L을 정의할 때 사용한 G랑 H가 이제 뭐 저런 함수 L을 정의하기 위해 가정한 뭐 두 함수 GH라고 그냥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조건이죠 말 그대로.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조건이고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목적 함수 말 그대로.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그래서 제약 조건이 달라붙어 있는 거고 그게 1차식 형태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미분에서 0이면 미니멈이다. 그런 얘기 했죠. 바로 요거. 그거예요. 뭐 복잡하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문제 사안상 당연히 있을 테고 아까 예를 들은 게 있잖아요. 설명 안 했지만 앞에 건 좀 했고 그 박스의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는 이건데 그 최대치로 하고 싶다. 그럼 최소치로 해주려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건데 조건이 거기 있다고요. 겉면적의 합이 C다. 겉면적을 구하는 식은 요거잖아요. 겉면적은 면이 박스는 6개가 있을 테고 각각이 UV, BW, UW로 곱한 게 2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합을 반으로 나눠 C를 반으로 나눠준 게 이거의 합이잖아요. 이게 조건이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붙게 돼 있거든. 이건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뭐 더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건 더 확실하고 이거 조건 당연히 있잖아요. 확률일 때, 확률 분포일 때 모든 케이스의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조건 또 있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물론 있지만 거기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그걸로 두 개를 구성을 해서 라그란지 펑션을 구성을 한다. 그게 옵티마이제이션, 라그란지 티어리에서 얘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결과로 옵티마이저를 하려니까 우리가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미분에서 0으로 풀면 그게 옵티멈이 된다. 라는 게 티어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알려진 티어리를 가져다 그냥 쓸 뿐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이 분야 옵티마이제이션 분야를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분야에서 알려진 사실 이런 게 있고 지금 우리가 SVM 하는데 거기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쓴다 알려진 사실은 근데 중간중간에 핵심이 되는 아까 그 페이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이에요. 이게 듀얼 문제를 푸는 근거가 되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걸로부터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쪽을 미니멈 하고 싶으면 한쪽을 맥시멈 하면 된다 결국은. 특히 이 빨간색으로 하는 게 핵심 시어렘이죠. 듀얼리티 갭이 0이다. 즉 한쪽 가지고 원래 주어진 게 이거라 이거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풀어도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거 갖고 풀든지 난 죽어도 이거 갖고 풀어야 되겠다. 이거 갖고 푸는 거고. 근데 이거 갖고 풀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SVM에 특히 맞으니까 커널을 써서 그 인풋 사이에 유사도를 커널 펑션으로 표현을 해서 그걸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가는 게 있죠.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읽어보고,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건 뭐 읽어보는 데서 끝나고, 이제 관련돼서 좀 봐야 되는 것은 자세히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신경 써서 보든지. 또 혹시 질문 있나요? 끄는 김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질문을 다시 받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프라이멀 형태의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있었죠. 라그랑전 펑션, 오브젝트 펑션 이거고, 라그랑전 펑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아까 새로 얘기한 거고 뭐 추가된 거 없어요. 0으로 놓고 풀어서 W는 이렇게 되고,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아까 심플리파이 한 게 있었죠. 컨스트레인트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KKT 컨디션, 컴플리멘터리 컨디션 얘기했었는데, 보통 멀티플라이어는 양수를 가정을 하니까 양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디스전 바운더리를 맞춰줘야 되는 그 조건이죠. 클래스가 제대로 분류되는 조건입니다. 양수가 나와야죠. 클래스 레이블에다가 요 뒤쪽 곱하면 그게 그냥 1 무시하면 0보다 크다. 양의 클래스, 음의 클래스 0보다 작다. 1은 1만큼 마진을 두는 거니까 SVM에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것도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이고. 그럴 때 실제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갈 때는 이니퀄리티가 0보다 작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고.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게 0보다 작은 거였고, 얘는 0보다 큰 거여서 서로 컴플리멘터리 하다. 두 개 붙이면 0이 나와야 된다. 이게 KKT 컨디션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거 만족이 돼야 된다. 알파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그건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클래스가 확실히 분간되면 얘는 0보다 확실히 크고, 다시 1을 이쪽으로 보내면 1보다 확실히 큰 애가 나올 거예요. 디스전 바운더리를 보면 제대로 된 애들, 뭐 이런 데 포인트 있는 애들은 여기가 1선상이다 그러면 얘보다 확실히 클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상에 떨어지는 애들. 그럼 딱 1인 거죠. 이 식에 비춰보면 확실히 큰 애들은 이게 0보다 크니까 그때는 알파가 0이 나와야 이게 만족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애들, 얘가 요게 0이기 때문에 1을 빼면 0이니까 그런 애들은 알파가 커도 돼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알파가 크고 0보다 크고, 이런 애들은 알파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알파가 0보다 큰 애들이 서포트 벡터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걔들 가지고 디스전 바운더리가 결정된다고 봐도 돼요. 아까 이미 설명한 겁니다. 이런 애들이 여기 있고 이쪽 측면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애들 가지고 하죠. 아무튼 요것만 가지고 내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거를 결정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무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인크리멘털 러닝에 적합하다 그런 얘기도 저번에 한 적이 있죠.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서포트 팩터로 들어갈 애들 아니더라. 그러면 디스전 바운더리가 뭐 변화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 떨어지는 애들 그냥 무시하면 되죠. 추가된 애들이. 근데 뭐 이런 데 또 떨어졌다. 그때는 걔를 고려를 해줘야죠. X 클래스가 다르면 안 되고, 다르면 또 다른 얘기고. 아무튼 설명 내가 다 해버렸네요. 여기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전 바운더리 식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형태죠.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제 X하고 알파하고 B로 표현된 식을 한번 찾아보면 X는 인풋이고 여기 Y는 없지만 Y 여기 있고 Y하고 X가 인풋이고 데이터고 결국 그 다음에 W에 해당하는 게 아까 Y, 알파, X였기 때문에 썸에 그거를 이제 뒤로 아까 내가 말로 얘기했듯이 뒤로 보내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더하기 P.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이 X는 확장된 공간에서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닷 프로덕트에 phi of x가 들어간 게 커널이다. 커널 펑션을 원래 쓰는 거죠. 이 앞에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게 이 내용이었죠. 내가 아까 그린 게 사실 이거죠. 디스전 바운더리가 이거다.
하면 그 기준으로 서포트 벡터들이 놓여진 공간이 여기 있고, y가 0인 거는 거기엔 잘 들어맞지는 않은데 그냥 디스턴 바운더리 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진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진 계산하는 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게 감마 바니까 지오메트릭 마진은 어떻게 구해질까? 지오메트릭 마진 데피니션이 이거고 지금 SVM에서 펑셔널 마진이 1이니까 웨이트의 랭크만 구하면 된다. 근데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면 W의 랭크니까 그거는 W는 Y 알파 X였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고 그거를 풀어서 쓰는데 각각 뽑아서 쓴 게 이거예요. 썸만 제 위치에다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이유는 알파가 0이 아닌 경우만 뽑아서 쓰니까. 그렇죠? 아까 여기서의 설명은 알파가 0이 아닌 거는 서포트 벡터들만 0이 아니라 그랬죠? 요거. 그래서 걔만 뽑아서 쓰는 걸로 SV는 서포트 벡터니까 서포트 벡터만 뽑으면서 썸을 좀 이렇게 흩뿌려 놓은 게 여기서 여기로 유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밑에 식 유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사실 여기 적어놨는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유도될 수가 있다. 이거는 여기서 유도하는 거는 위에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게 있죠. 그렇죠? 모든 서포트 팩터인 xi에 대해서 웨이트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어떤 j-번째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바이어스까지 더해주면 그거하고 yj를 곱해주면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 써있듯이 서포트 팩터에 속해 있는 j 데이터 서포트 팩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는 요 거리가 1이 나와야 된다. 고성질이 있죠. 그럼 요거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건 뭐 YJB를 옮긴 거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YJB니까 요게 YJB를 1 빼기로 하고 요것만 남긴 게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유도하려고 알파 YX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1 빼기 YJB로 쓴 거죠.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케이스로 확장한 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알파의 YJB 곱한 거는 그냥 여기다 쓴 거. 다시 이 앞에 해당하는 거 알파의 YJB는 요거 쓴 거고 그 다음에 알파 J 나오는 거는 요거 쓴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0인 것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 서포트 팩터에 속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걸 서포트 팩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늘려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쓰면은 요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알파로 표현해도 뭐 마찬가지니까 0이니까 알파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0이 된다. 모든 알파 J 알파 Y의 썸은 0이었죠. 그 컨디션 중에 하나가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된다. 그렇게 돼요. 남는 건 요거다. 그래서 요것이 되고 결국 서포트 벡터에 속하는 알파들의 합이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웨이트는 당연히 개념적으로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여기 선상에 있는 서포트 팩터들로 결정이 되는 디스턴 바운더리다. 그리고 그 크기는 정확히 알파의 합이다. 그래서 마진을 구해보면 알파의 합을 써서 그거의 길이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진을 구해볼 수가 있고, 그것의 의미는 요거죠. 지금 서포트 팩터들의 마진이 감마 바로 표현된 요거에 해당할 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펑셔널 마진은 1이고 당연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예제가 하나 있는데, 예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예제가 그러니까 변환함수를 안다는 가정하에요. 앞에서도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원이었나? 원을 변환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 그게 뭐 폴리노미얼 커널인 예를 보여주는 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폴리노미얼 커널 형태죠. 어떤 x로 들어가는 것에 뭐 제곱, 뭐 d승, 뭐 그렇게 올라간 거니까 n승. 오브젝티브 펑션 듀얼 형태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시 쓴 거에 불과하고, 요거는 마이너스를 뒤로 보내고 알파를 앞으로 보낸 거고, 커널 펑션이 이렇게 있다고 주어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변환함수는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집어넣어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는 엑스클루시브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원래 공간 2차에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1차, 2차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클래스는 당연히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엑스클루시브죠. 기계적으로 커널 펑션을 집어넣으면 커널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어서 쓴 거죠. 이거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미니멈 듀얼 문제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맥스마이즈 해야 되니까 미분해서 놓고 미분해서 0을 놓고 풀면 되는데,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각각 알파 1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알파 2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0으로 놓고 풀면 이런 관계가 나오고, 알파 1부터 4까지의 식 4개니까 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 인덱스 중에 0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이니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터레이티브하게 만약에 돈다 그러면, 이건 이터레이티브 개념이 아니니까 무시하면 알파 1, 2, 3, 4는 각각 8분의 1이다. 그러면 그때 Q 알파 요거 오브젝티브 펑션 값 자체는 4분의 1이 된다. 그거예요. W 내가 실제로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식을 써서 구한 거고, 알파 y x였죠. 그 w가. 근데 거기 들어가는 x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환함수의 x가 들어가야 된다. 그 변환함수를 알면은 요식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환함수를 모르고 커널을 써서 하는 거니까, 커널을 써서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식으로 x하고 주어진 x하고 웨이트에 해당하는 전체 xj 인덱스 바뀌는 거를 따로 묶어서 커널 펑션을 대신 써주는 식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파이가 주어졌다는 게 여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계적으로 풀면 여기 1부터 n은 4고 4개니까 4까지 해서 각각 클래스가 y가 있어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번갈아서 곱해지게 돼요. 그러면 요 앞에 0으로 다 나온 것들은 다 더하고 빼고가 같은 값들이 반복됨으로써 빼지게 되고, 남는 건 결국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이트 벡터를 그냥 엑스플리시트하게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예제다. 참고하면 됩니다. 가우시안 커널을 써서 우리가 SVM 돌리면 이런 거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데이터 포인트가 파란 거 빨간 거 클래스가 2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분간하기 어렵죠, 이거는. 근데 형태가 지금 가우시안 형태로 좀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뭐 등고선을 의미한다고 치면, 요 데이터 파란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빨간 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심지어 이거는 모드가 2개가 있죠. 그래서 복잡한데, 디시전 바운더리는 지금 요 굵은 검정선으로 구해질 수가 있고, 그거 기준으로 볼 때 떨어진 마진이 1인 거는 요 동그라미 치어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서포트 벡터다. 재밌는 거는 이거나 이것들 지금 멀리 보이는 것들도 거리상은 1이다라는 얘기예요. 가우시안 커널일 때. 그래서 하일리 난리니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 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예전에 많이 봤던 거예요. 투 스파이럴에서 말 그대로 스파이럴, 비비 꼬인 게 2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엮여 있는 문제를 우리가 투 스파이럴 문제라 그러고, 이건 신세텍 인공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 만들어주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 주면 이거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리니어하지 않죠.
이런 것도 SVM 쓰면은 잘 풀 수가 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퍼셉트론하고 비교해 보면 턱도 없이 SVM이 잘 되겠죠. 퍼셉트론이 아무리 이런 거 만들어도 에러가 무지하게 많을 텐데 커널 펑션 잘 쓰면 아까 가우시안도 그런 거였지만 커널 펑션이 이 복잡한 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성능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서머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다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에 노이즈 없다.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죠. 커널 인듀스드 피처 스페이스. 커널로 말 그대로 인듀스한 피처 공간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하다 그러면 그게 SVM에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인풋 스페이스가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떤 커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처 스페이스가 세퍼러블하다 그러면 SVM 잘한다. 잘 안 될 경우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한 겁니다.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클래스파이하기 어려운 거. 아웃라이어는 동떨어진 거죠. 그 클래스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떨어져 있는 애들, 오벌류 쪽으로 가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SVM을 돌려서 라그랑지안 펑션 디파인하고 돌려서 이제 그 멀티플라이어를 구해보니까 굉장히 큰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뭔가 잘못된다는 걸 볼 수 있는 징후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스레이블 됐다. 그러면 뭐 어떤 알고리즘을 써도 성능을 보장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원래 오늘 SVM 다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할 건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는데 여기 써있듯이 세퍼러블하지 않은 케이스. 뭐 당연하죠. 세퍼러블 데이터가 그 오리지널 데이터 인풋 스페이스에서 세퍼러블하지 않은 건 뭐 물론이고 여기 써있듯이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세퍼러블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을 써가지고 우리가 변환을 했는데 어떻게 변환되는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그냥 커널을 썼을 뿐이고 파퓰러한 커널을 썼을 뿐이고 근데 그게 세퍼러블하지 않더라. 그럼 위에 같이 하면은 그대로 하면 안 돌아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위에는 우리가 가정을 한 게 다 세퍼러블을 하다는 가정하에 그 컨스트레인트들을 넣은 거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대로겠지만은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이거니까 세퍼러블 해서 이 0이 나와야 되는 건 서포트 팩터에 해당하는 거지만 특히 이거 모든 게 제대로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유효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영어를 좀 릴렉스한다. 저는 컨스트레인트를 좀 릴렉스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잘못된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 펑셔널 마진이 1 떨어져야 된다는 거를 좀 릴렉스하자. 그래서 이만큼은 안 떨어져 있고 좀 조금만 덜 떨어져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애들도 허용하게 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얘들도 고려를 해서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SVM에서는 얘도 제대로 분류가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 각자 클래스는 이거 기준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못 미치니까. 근데 그 두 개로부터 한가운데 있는 이 실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면 얘는 제대로 된 거예요. 얘는 오케이 하자. 이런 거 얘는 어쩔 수 없다. 얘는 아예 이것저것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유드리를 좀 허용하는 게 세퍼러블하지 않은 케이스 뒷부분에 있는 거고 실제 데이터셋이 뭐 복잡해지면 그 케이스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다뤄야 되는 케이스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릴렉스를 해도 오브젝티브 펑션은 나중에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돼요. 식을 유도를 하면 그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는 이렇게 바뀌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유도를 하면 앞에랑 똑같아요. 그 듀얼 문제로 변환했을 때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는 이제 그 릴렉스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그 추가되는 게 있을지라도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듀얼 문제로 가보면 앞에 세퍼러블 케이스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형태가 똑같죠. 결국 그냥 똑같이 풀면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세퍼러블 하던 안 하던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은 똑같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역시 옵티마이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쿼드래틱 펑션으로 써서 알파에 대한 이거 미분에서 0으로 놓고 풀자. 컨텍스 하니까 우리가 쓰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쓰면 된다. 그거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해결책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굉장히 복잡했죠. SVM이. 그 커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마진,
임플리시트하게 옮겨가는 커널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것이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이유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그 라그란지안 펑션으로 옵티마이즈하는 테크닉 그 부분이 좀 어려웠지.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펑션 미니마이즈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대충 알아듣겠나요? 질문.